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킥보드 구매하기 전에 좀 알아두면 좋은 여러 가지 소스에 대해서 알게 될 건데, 이 친구 덕분에 제가 나눔일에서 킥보드를 구매했는데 잘 탔어요. 그런데 확실히 타보다 보니까 이런 정보를 좀 알고 미리 구매했으면 좀 좋겠다라는 맞아요. 생각이 좀 있어가지고, 마침 이 친구가 이제 또 나눔일에서 킥보드를 하나 더 샀죠. 네. 그래가지고- 더 산 게 아니라 그 전까지 이제 아, 폐기를 하고. 탈기를 하고 네. 더 좋은 걸로 그쵸. 이제 해가지고 선배다 보니까 저도 이제 궁금한 것도 있고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주고 싶은 게 좀 있어가지고 굉장히 잘생긴 친구를 섭외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본론부터 얘기하면 이제 킥보드를 만약에 지금 다시 산다 그러면 어떤 걸 좀 사고 싶어? 우선은 배터리가 21A 이상이어야 되고, 그거랑, 그리고 와트 수가 높아야 돼. 그만큼 전압이 높아야, 그러니까 힘이 좋아야 돼. 힘이 좋아야 언덕, CC가 좋아야 된다. 언덕을 확 올라갈 수 있는데, 음. 이게 이제 기존에 우리가 뭐, 킥고잉 뭐 이런 것들은 너무 낮아. 맞아. 이거는 평지에서밖에 갈 수가 렌트만 하는 없거든. 그냥 정말 일상적으로 체험만 할 수 있는. 그렇지, 그렇지. 그래가지고 이제 확 올라갈 수 있는 그렇게 높은 어떤 전압이 있는 예를 들어 500W 이상? 500W는 낮아. 그러니까 1000W 이상. 내가 좀 힘있게 받으려면 1000W 이상 그치, 가야 그치. 되는. 1000W 이상이고 키로수가 난 60에서 70이 좋은 게 주행거리가 아니 주행거리면 더 좋은데 이게 올라가는 올라가는 그 속도가. 속도가. 최고 속도가. 왜냐하면은 이게 사람들이 딱 보는 것만 다 믿잖아. 근데 관계자분들한테 물어보니까 계기량이라고 그러나? 거기에 있는 게 정확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그거보다 조금 더 낮은데 거긴 그렇게 표시가 되는 거야. 그래서 다들 그렇게 오해를 많이 하더라고. 나도 그렇게 오해를 했고. 결론은 평균치를 더 높게 잡아야 된다는 얘기네. 그치. 그래서 내가 60을 잡으라는 게 내가 아무리 60, 70을 해도 50 정도일 수밖에 없다. 정리하자면은 이제 배터리, 그 암페어, 그치, 용량이 그치. 큰 거 하고 힘이 좋은 거. 이 두 개는 거의 필수적으로 무조건.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제 언덕이 많은 데서 살면은 그게 어쩔 수가 없어.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지? 지금 나노일이고 말하는 그 조건이 다 충족한데 한 가지는 그거 배터리가 낮아. 그러면 애초에 배터리 더 높은 거 옵션으로 무조건 하는 게 제일 좋은 거. 그러면 얼마 정도 차이 나지? 원래 만약 60만 원짜리 킥보드면은 한 30만 원 차이 나. 그치.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건 좀 사람들마다 케바케인데 너도 알다시피 내가 이제 배민 커넥트나 이런 걸 하잖아. 그거 했을 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나는 방수. 왜냐 비 올 때 이게 더 받거든. 근데 방수를 안 하면은 차로 따지면 이제 단차야라고 그치. 얘기하지.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내가 그 전에 있던 킥보드를 왜 폐기를 했냐면 너무 물에 많이 맞으니까 이 밑에 배터리 거기에 물이 차는 거야. 그래서 이게 합선이 돼가지고 실제로 그거 뜯어봐서 이제 나노일 혹시 전에 했던 게 NQ형이 NQ형 그 내가 탔던 게 딱 그건데 맞아 네가 탔던 거야. 그런데 나도 안 그래도 그 얘기 너무 하고 싶던 게 이제 배터리의 그 암페어도 무조건 중요한데 얼마큼 이 침수를 막느냐. 그치. 되게 중요한 게 아무리 뭐 비가 안 오더라도 뭐 웅덩이가 있을 수도 있고 거기다 지나칠 확률도 되게 높은데 침수가 돼가지고 배터리가 만약에 파손이 된다 그러면 결국 내가 암페어 수가 높아도 이게 수명이 굉장히 짧아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치. 근데 배터리는 어쨌든 쓸수록 짧아지긴 하지만 중요한 건 물이 들어가면은 정말 그냥 답이 한순간에 끝이야. 답이 없어. 그리고 만약 AS를 받아도 큰 비용을 지출해야 돼. 맞아. 나도 그 배터리 교체하는데 나노일에서 한 25만 원인가 30만 원 돈 주고 맞아. 새 걸로 어차피 교체하는 김에 이제 배터리 암페어 수도 좀 더 높게 좀 오래 타고 싶으니까 사람 심리가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그 침수에 대해서 이 제품이 얼마나 그런 그 나노일은 어때? 이번에 산 거 괜찮아? 뭐 이렇게 침수에 대한 건 없어? 아니야. 그것도 솔직히 침수는 좀 있어. 나노일 자체가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는 네가 생각했을 때 그렇지. 나도 그 생각했어. 왜냐면 배터리 큰 걸 넣고 전압을 높여야 되니까 우리 발을 디디는 곳 거기가 공간이 커질 수밖에 없잖아. 맞아. 근데 우리가 요즘에 사람들이 쓰는 뭐 킥공이나 뭐 이것저것 있잖아. 그거는 밑에 되게 얇아. 그래서 그 어떤 물이 들어갈 그 공간이 별로 없어. 난 다른 거보다 내가 이제 써보니까 NQ02 기점으로 얘기하는 건데 이 창이 그게 되게 허술하게 돼 있다고 느끼는 게 라사마이로 꽂혀 있고 맞아. 거기가 침투가 안 될 수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거기가 고무 합판이 붙여져 있는 것도 아니고 마감 자체가 물에 조금이라도 닿으면 들어갈 수 있겠는데 충분히 확실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많이 들었고. 근데 이 발판은 모르겠어. 발판에 이게 흡수되고 이런 것도 있는데 나는 가장 그게 취약한 부분이 있는 게 그 뒷바퀴 휠 있지. 그쪽이 전선이 이렇게 다 연결이 돼 있잖아. 맞아. 그거를 이렇게 뭔가 막아줘야 되는데 그게 좀 노출이 돼 있어가지고 거기에 비가 많이 들어. 다 후륜이지 않나?
다 후륜으로 그치, 알고 후륜이지, 있어. 후륜이지. 앞바퀴에 굴러가지 않고 뒷바퀴에 굴러가지 않고 그냥 이 조향만 하는 그런 느낌이다 보니까 그러면은 요즘에 지금 뭐 눈여겨보고 있는 뭐 브랜드라든지 제품이 있어? 나는 딱히 없어? 딱히 뭐 없는 게 어. 내가 나노이를 선택한 거는 어. 가성비가 너무 좋아. 누구한테 추천받은 거 아니면 추천받은 거야. 추천받은 거야? 그것도 어. 내가 한번 시운을 해보고 어. 너무 괜찮았었어. 어. 그리고 가격 대비에 빠른 편이야. 그러니까 다른 빠른 브랜드 뭐 속도. 속도가. 그러니까 다른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속도 60km 나는 거를 음. 한 70, 60에 샀다. 다른 브랜드는 100이 무조건 넘어. 아하. 가격적인 똑같은 스펙이라고 측면에서. 치면은 다른 브랜드 100만 원 넘어가는데 이 많지. 친구는 이제 60만 원 정도면 그래 똑같은 스펙으로 구매 가능하니까 그런 거고. 그리고 그때 당시만 해도 별로 없었어. 나노힐이랑 뭐 유로힐 맞아, 뭐 맞아. 이 정도밖에 없었기 맞아. 때문에 나는 거의 뭐 한 4, 5년 전에 탔으니까 어느 정도 좀 주의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일단 첫 번째 안전이에요. 이게 안전이 솔직히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다치지 않고 사는 게 되게 중요한데 킥보드라는 거 자체가 굉장히 위험에 노출이 많이 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전 어떻게 보면 오토바이보다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게 기본적으로 다 사람들이 자전거 탈 때도 하이바라고 해서 이제 그치, 헬멧을 그치. 쓰고 무릎 보호대까지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상하게 이 킥보드는 거의 헬멧 쓰는 사람은 없잖아. 거의 없지. 어. 특히 뭐 팔꿈치라든지 무릎 같은 것도 충분히 까질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고 속도도 되게 높은데 그 안전 부분에서 되게 신경 많이 써야 되는데 그냥 다 노출된 상태로 뚝배기가 깨지든 말든 그냥 맞아. 타고 다닌다는 거. 제가 아는 형도 킥보드 타고 가다가 그 싱크홀 같은데 이제 아. 파진 데가 있어가지고 못 봤는데 지나가다가 떨어져가지고 쇄골이 아예 뼈가 부서진 경우도 아. 되게 많고 실제로 저도 이제 사람이 앞에 갑자기 인도 쪽으로 튀어나오다 보니까 브레이크를 잡았는데 몸이 날아간 경우도 있는데 그때 다행히도 이제 착지법 해가지고 안 다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이게 안전이 되게 전 진짜 민감한 부분이 뭐냐면 내 욕심 같아서는 그냥 인도로만 다니고 싶은데 인도로 다니자고 하니 사람도 되게 많고 사람들이 되게 불쑥불쑥 튀어나오고 그래서 정부에서 내가 알기로는 이제 도로 쪽으로 다녀라 맞아, 하이웨이를 쓰고 이 뭔 개소리야! 근데 반대로 도로 쪽으로 차 다니는 대로 다니자고 하자니 너무 위험한 거지. 거기 오토바이도 많이 다니고 차 진짜 옆에서 위험해요. 되게 고속으로 옆에 다니는데 진짜 생명 위험을 느끼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인도로 다녀야 되는데 인도로 다니면 내가 알기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 맞아, 어. 안 돼. 그게 되게 좀 애매한 거야. 이 이게 아이러니한 법률 거지. 자체가. 맞아, 맞아. 그러면 결국은 내 안전은 누가 책임지나? 내가 알아서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구매 전에는 그냥 킥보드 다 인도로 다니고 다니니까 이런 안전 부분에 대해서 되게 그냥 신경 안 쓰고 그냥 일단 타보지 뭐. 그러니까 되게 접근성이 쉽다 보니까 확실히 그런 안전에 대해서 킥보드가 뭐 사람마다 다 케바케가 다르겠지만 제가 느끼기엔 진짜 좀 위험한 기술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총 합해서 거의 한 3, 4, 5년을 타봤잖아. 진짜 오래 탔잖아. 나는 근데 한 번도 다쳐본 적 없어. 타면서. 다쳐본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이유가 딱 있어. 그러니까 이게 속도가 쾌감이 있으니까 엄청 달릴 거 아니야. 근데 나 같은 경우에는 사거리나 아니면 도로가 딱 나오잖아. 그럼 그 전부터 속도를 미리 줄여. 그래서 양 옆에 차가 오나, 어. 그리고 앞에 어떻게 오나, 이걸 다 보고 하거든. 그러니까 근데 결론은 이제 오만하다 보면 너무 아니 칼치기 하고 옛날 맞아. 속도감이 약간 사로잡혀가지고 그런 근데 사람들은 네 말이 진짜 맞는 것 같은 게 무조건 날라가. 내가 오만했던 것 같아. 그때 사람이 튀어나올 수 있다라는 걸 인지를 하고 속도를 조금씩 줄이면서 갔으면 좋겠는데 내가 그냥 오만하게 피할 수 있겠지? 멈출 수 있겠지라고 자만하다 보니까 내가 놀랬던 거지. 그치. 근데 되게 정말 내가 최근에 또 넘어진 형 얘기 들어보면은 갑자기 가다가 가게에서 물을 확 뿌린 거야. 그냥 알잖아. 여름날 더우면 이렇게 뿌리는 것처럼. 근데 그걸 피하려다가 그 형이 넘어졌대. 그러니까 그런 어떤 특수적인 상황도 있어. 근데 뭐 그럼 오토바이도 그렇고 뭐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런 걸 가기 전에 본인의 어떤 속도에 대해서 본인이 잘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게 있어. 브레이크가 자전거 브레이크는 그냥 잡히는 수동이잖아. 근데 전동 킥보드는 자동이랑 수동이 같이 혼합이 돼 있거든. 그래서 처음에 나는 보면은 저 정도 한 10m? 저 정도 전부터 자동을 먼저 잡아. 천천히 가다가 없다. 그럼 다시 가는 거고 있으면 거의 수동을 확 잡으면 딱 멈추거든.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확 잡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되게 오해하는 게 확 잡으면 당연히 넘어지지. 뭐가 튀어나오고 뭐가 이러면 당연히 앞으로 쏠리던가 그러니까 미리 옆으로. 예상을 좀 하고 그치, 인지를 그치. 하고 있다가 안 나오면 다행인 거고 나오면 이제 그때 잡을 수 있게끔 대비를 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전자브레이크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활용을 잘해야 되는 거야. 난 무조건 전자를 딱 붙을 때 윙 살짝 줄여가면서 상황 보고 가면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그 안전에 대해서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를 하시고 구매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생각보다 이게 탈 수 있는 곳에 제약이 되게 많아요. 저는 이거 샀을 때 한강에서 되게 달려야지라는 생각이 되게 강했고, 저희 집 동네에 이제 올림픽 공원이 있어서 그 공원도 되게 잘 돼 있거든요. 그런 데서 라이딩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보니까 안 되는 거죠. 전동 킥보드가 제약이 되게 많아서 결론은 내가 진짜 속편하게 라이딩 할 수 있는 곳이 되게 적네? 라는 그런 정보력이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저는 제일 놀랐던 게 일단은 한강에서 라이딩이 안 된다는 거. 그 자전거도 막 진짜 40km, 50km 나도 자전거를 타지만 그렇게 다니는데 전동 킥보드를 안 된다고 했을 때 약간 좀 당황스럽더라고. 맞아. 이게 속도의 차이인 건가 아니면 그냥 전동 킥보드라서 그냥 안 되는 건가 생각이 들어가지고 공원을 가려고 했더니 안 된다고 그냥 써 있어요. 다녔을 때는 이제 벌금을 물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도 다니는 분들 계시긴 하지만 찜찜하잖아요. 괜히 책작 뛰기도 싫고, 실제로 제가 한번 끌고 갔다가 경비 아저씨가 나가라고 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서 좀 그런 기분 자체가 되게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탈 수 있는 곳에 대한 제약이 되게 많다라는 거. 그냥 쉽게 생각하면 공공장소는 그냥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편해요. 맞아요. 그럼 요즘 라이딩 같은 거 어디서? 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일적인 부분에 있어서 다 그 근교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두세 블럭이면 다 가는 데가 많아. 그러니까 난 그런 데를 버스나 택시비 이런 걸 아끼기 위해서 산 거야, 처음에는. 근데 아직까지도 나는 근거리니까 짧은 거리잖아. 그냥 타고 편하게 잘 다니고. 다녀. 그 A샷이 투어 돌 때가 있거든요. 맞아. 그럴 때 진짜 너무 좋아요. 그냥 최고예요. 아는 카페에다가 그냥 차 마시고 주차해놓고 차 뒤에 트렁크에서 그걸 꺼내가지고 그냥 H씨가 어차피 보면은 이런 강남이나 뭐 이렇게 압구정이 다 뭉쳐 있어요. 그냥 다닐 때는 진짜로 택시보다 훨씬 더 나은 그런 거라서 사람들이 어디든지 다 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굉장히 좀 오산일 수도 있다라는 거는 좀 인지를 하시고 맞아요. 네, 타셨으면 좋겠어요. 이 나노일 사면서 정말 할 말이 많은 게 이제 에이스 센터인데, 이제 나노일 같은 경우에는 본사가 부산에 있고, 맞아. 그리고 맨 처음에 이제 우리가 샀을 때가 이제 거의 초기 때라 부산밖에 없었어. 부산밖에 없어가지고 광명이랑. 바퀴가 만약에 펑크가 난다 그러면 그거를 부산까지 꼭 또 부품을 분리해가지고 보내야 되고 왔다 갔다 하는 그 시간도 있고 굉장히 피곤하고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았을 거예요. 저는 진짜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내가 진짜 다시 다음에 산다 그러면 서울에 사니까 근방에 에이스 센터가 있거나 대리점이 있거나 수리 부분에 있어서 좀 불편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되게 강했거든요. 근데 지금 나노일은 제가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찾아가는 에이스 센터도 있고, 맞아. 지금 혜택이 되게 좀 좋아졌어요. 기름역 쪽에도 생겼고, 청량리도. 대리점도 많이 생겨가지고 그런 건 괜찮은데, 여러분들이 정말 유명하다고 하는 뭐 브랜드가 많이 있을 거예요. 나노일도 지금 네이버에 쳐보면 바로 나오고, 이지휠도 있고, 뭐 유로휠도 있고, 샤오미도 있고. 샤오미도 생겼어. 샤오미도 지금 엄청 좋은 게 베스트 제품이 미지아 프로라고 하는 게 무게가 14kg밖에 안 되는데 주행거리도 45km고 가격도 59만 원밖에 안 되고. 진짜? 다른 유튜버 분들도 많이 봤는데 이 제품이 거의 베스트 탑 3 안에 드는. 진짜 그 평점도 한번 보니까 진짜 너무 좋아. 그런데 저는 걱정이 되는 게 과연 샤오미 에이스 센터가 케어해줄 수 있는 곳이 많은지. 그치. 그거 이제 좀 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제품이 진짜 좋다고 남들이 추천한다고 하더라도 킥보드가 타다 보면은 펑크도 날 수도 있고 타이어도 교체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변수가 되게 많은데, 관리할 게 많은데, 그때 우리 집하고 되게 그 에이스 센터가 멀다 그러면은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굉장히 불편할 수 있다는 걸 인지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품이 좋다 이 추천을 받았으면은 그 제품에 대한 평점도 보고 그런 거 한번 시승도 한번 해보고,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될 게 저는 에이스 센터가 근처에 있는지 없는지. 무조건. 근데 그것도 정말 중요한 게 정말 중요해요. 생각보다 많이 고장나요. 맞아요. 그리고 저는 펑크만 한 5번 났어요. 그치, 펑크가 진짜 많이 나고, 아까 비 맞았을 때 그때 갑자기 전압이 꺼져가지고 맞아.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가지고 맞아. 무조건 에이스 센터 가서 가까운 데 가서 제일 좋지. 의뢰에 보니까 생각보다 서울에 지점이 되게 많고 맞아. 되게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확실히 입문용으로도 가격대가 그렇게 세지도 않고 100만 원 언더 쪽으로 다 좋은 제품도 구매할 수 있고, 나노일은 실은 제가 이제 출장 에이스 센터까지 받아본 경험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된다라는 게 있어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킥보드 구매하실 때 중점으로 봐야 되는 게 와트수하고 배터리 이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에이스 센터가 근처에 있는지도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는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이제 산다 그러면 저는 무조건 서스펜션이 있는 걸 사요. 맞아. 그거 중요하다. NQ0이라고 하는 제품을 구매했는데 그 제품에 서스펜션이 없어요. 그래서 방지턱을 넘을 때 진짜 모든 충격을 내 몸이 다 받아요. 맞아.
맞아요. 근데 그게 승차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안 좋고 제 느낌인지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이 서스펜션 없다 보니까 배터리의 충격도 고스란히 가는 것 같아요. 기기에 대한 그 부하도 고스란히 가는 것 같아서 맞아. 제품이 더 쉽게 고장나는 게 아닌가. 애초에 이 충격 완화해주는 효과가 없다 보니까 제가 안 그래도 인터넷 다 검색도 해보고 하니까 나노일 같은 경우에도 이 NQ01 플러스 모델만 하더라도 앞에 이제 있어. 서스펜션 있더라고. 맞아, 그래서 맞아. 요즘에 진짜 서스펜션 내가 봤을 때 기본이구나. 기본이에요. 근데 정말 그거 하나가 네. 정말 달라. 난 그 너무 전개 진짜 없었는데 턱 내려갔을 때 특히 와 진짜 충격 막 목 뒤까지 오는데 와 너무 내가 느끼는 중요하더라고. 게 이게 그 서스펜션 없다 보니까 제 NQ0은 없었거든요. 지금 있어요. 플러스 제품도 다 보완이 돼서 나왔는데 맞아. 방지턱을 넘을 때 넘는 그 즉시 전원이 꺼져요. 그리고 다시 안 켜져. 이게 제품이 문제라기보다는 이 서스펜션 있고 없고 차이가 굉장히 크다라고 해서 입문용이라고 하더라도 앞뒤 다 있는 제품들을 구매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없는데 못 쓰는 거랑 있는데 안 쓰는 건 되게 다르잖아. 맞아. 배터리가 여유가 있는데 그냥 남아있는 거랑 없어서 막 쪼달려가지고 이거 언제 꺼지지? 막 배터리 칸수가 막 이제 한 칸 남아있어. 나 얼마 다 타지도 않았는데 안 좋은 추억이니까. 그 쪼들려서 나중에 돈을 더 들이면은 결국은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조건 배터리 암페어 수 높은 거랑 그 힘이 좋은 거랑 그리고 AS 센터 가까운 거랑 그 서스펜션 있는 거는 내가 봤을 땐 필수로 구매를 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요즘 제품들이 다 상한 평준화가 많이 되고 가격이 다운이 돼가지고 나름대로 가격이 좀 싼 제품도 되게 많다. 맞지, 30만원, 50만원, 100만원 언더 쪽에도 괜찮은 제품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 제가 또 생각하는 게 이 내구성에 대해서 또 얘기하고 싶은데 내구성. 솔직히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킥보드가 어떻게 보면 되게 비쌀 수도 있는 제품이잖아. 비싸지. 어쨌든. 근데 수명이 생각보다 길지 않다고 난 생각이 들거든. 근데 그거는 내가 말해줄 수 있는 게 너는 그거 타고 와서 집에서 나사볼트 이런 거 조여봤어? 그거를 매일 해봤어? 그거 안 해봤어. 그렇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차 같은 거야. 차도 보면은 네가 이렇게 어디 안 좋나, 그러니까 네가 관심이 있으면 이렇게 보잖아. 근데 관심이 없고 그냥 이동수단이라고 생각하면은 그렇게 매일 하지 관리를 않는단 안 말이야. 하니까. 관리하면 오래가. 왜냐면 내 친한 형이 정말 그 형은 본인이 다 막 바퀴도 하고 다 하는 형이야. 안에 선 따가지고 다 하는 형인데 그 형은 우리가 그 겪었던 고장난 걸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어. 결론은 그거네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을 해보면 등한시했던 거지. 그냥 이 친구는 내가 샀으니까 이 정도의 퀄리티는 있어야, 내구성은 있어야 되라고 생각했는데 관리를 안 해주면 그치. 모든 제품이 그만큼 맞아. 수명이 5년짜리 제품이어도 2년 반이 되는 거고 내가 약간 좀 배워가는 것 같아. AS 센터가 그래서 중요해. 맞아. 그래서 중요한 거야. 결론은 그거네. 다시 원점이네. 난 그래서 2달에 한 번씩 무조건 정기 점검을 가. 그러니까 그냥 정기 점검하는데 10,000원인가 5,000원인가 하는데 그게 아깝지 않은 게 더 오래 가니까 결론. 네가 이 2달 동안 타면은 나사 풀려가지고 막 이렇게 가는 것도 있고 고장이라기보다는 헐거워진 부분도 많고. 그러니까 결론은 관리를 안 하면 고장 안 날 것도 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AS 센터가 가까운 데 있는 게 좋은 거지. 그 일반적으로 아마 사시는 분들이 기계를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냥 맞아요. 일반적으로 내가 이동수단으로 그냥 타고 다녀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지식이 없을 뿐더러 관심도 딱히 없는 사람도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 말대로 되게 AS 센터가 가까워야 된다는 거는 내가 봤을 때는 진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지 않나. 같은 선상이지. 그거는 일맥상통한 거지.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교체 비용이 아까 전 제가 되게 비싸요. 사실 배터리가 부품 중에 가장 비싼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나노일에서도 이제 배터리가 이제 누수도 있고 좀 효율성이 되게 안 좋아져서 한번 교체를 했는데 그때 30만 원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배터리 용량이 큰 거를 구매하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은데 차랑 똑같은 것 같아요. 맞아. 차도- 오토바이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되지. 차도 그렇고 오토바이도 그렇고 이동수단 모두 다 맨 처음에 샀을 때 이 가격으로 끝날 것 같지라고 생각이 들지만 막상 타다 보면은 관리 비용이라든지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도 되게 많이 들고 킥보드도 이제 타시다 보면 아마 거치대도 많이 구매를 하실 거예요. 핸드폰 맞아, 거치대도 맞아. 그렇고 이제 부가적인 얘기지만 요즘에 킥보드가 다 밑에 충전할 수 있도록 이 USB 단자가 있는데 그게 와트수가 좀 낮아서 그거를 충전하면서 다녀야지라는 생각을 하면은 안 돼. 좀 안 돼요. 그냥 유지만 할 수 있어요. 만약에 40%로 충전이 돼 있다면은 올라가진 않고 그걸 뭐 내비도 보고 그러면 안 되지만 유튜브 보시고 막 라디오 들으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이게 그냥 유지만 되는 용도고 거기에 대한 좀 기대감이 크면은 좀 실망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근데 저는 애초에 그 기대감이 없었어요. 나도 그거 절대 안 써. 써보니까 별로 충전되는 느낌도 없고 그냥 충전만 된다라는 그 기능만 알고 있다. 그냥 그 정도? 이게 무게가 생각보다 되게 무겁거든요. 맞아. 저는 남자고 이 친구도 운동을 하고 이게 무게가 평균적으로 15kg 나가고 배터리 용량이 높은 거는 20kg도 그냥 거뜬히 나가거든요. 근데 이게
20kg가 진짜 무거워요. 생각보다 많이 무거워. 데드리프트 하는 것 같아. 저희 집 같은 게 이제 빌라거든요. 1층에다 자전거 주차장에다 세워놓고 싶은데 또 분실 위험도 있기 때문에 결론은 4층까지 그거를 낑낑 이제 10kg 이상 무조건 넘어가서 맞아. 남자들도 무겁다고 느끼면 성분들이 타서 들어보면은 이거 못 들겠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요즘에 아직 안 끄는 게 날씨가 좋아도 무겁다 보니까 딱 들고 내려갔을 때부터 고생인 거예요. 타고 오잖아요. 타고 오면은 어느 정도 이게 또 운동도 된다? 맞아. 그럼 힘이 빠져. 힘 빠진 상태에서 다시 4층으로 나는 올라가려고 하면 겁나는 거야 이게. 그치. 이 무게 자체가 폴딩이 되고 뭐 차에다 뒤에다 실을 수도 있고 휴대성이 좋다라는 얘기는 아마 그 휴대성은 제가 알기로 무게라기보다는 폴딩이 되니까 이 부피가 줄어드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휴대성이 좀 좋아진다라는 얘기 같고 마지막 페이지 보면은 상세 내용이 다 요약돼서 써 있거든요. 맞아. 무게까지 한번 고려를 하시고 구매하시는 게 무조건 좋다. 생각보다 무게가 20kg 정도 되면 많이 나간다. 진짜 무겁다. 그러면 결론은 요즘 잘 나가는 제품이 뭐가 있는데 브랜드가 뭐가 있는데 알아봤던 거는 입문용으로는 샤오미나 나노휠이나 유로휠 그리고 아이휠 굉장히 추천해 주고 있고 그 제가 느끼기에도 전체로 봤을 때 와트수라든지 제품 평이라든지 봤을 때 괜찮은 것 같고 솔직히 입문용으로 쓰는데 돈 있으신 분들이야 100만 원 이상도 쓰시겠지만 킥보드가 맞을지 안 맞을지도 모르고 솔직히 돈을 많이 들이는 게 저는 그렇게 현명한 선택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50만 원에서 뭐 30만 원 아니면 70만 원까지 이렇게 본인 기준치를 잡고 입문을 하시고 제품이 맞다 그러면 이제 더 좋은 제품을 사는 게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서 꼭 네. 타보세요. 네, 진짜 무조건 타봐야 되고 정말 네. 그 체감이 달라요. 맞아요. 유튜브나 카페에서 리뷰도 그렇고 평점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이 제품이 나랑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는데 무조건 타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요즘 오프라인 매장 가보면 사장님들이 한 바퀴 돌아보라고 해요. 그래서 맞아. 가격대가 한 50만원에서 60만원 정도는 줘야지 입문용으로 괜찮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 뭐 제품마다 다르겠지만 30만원은 솔직히 제품이 괜찮아도 분명히 와트수가 낮아. 뭐 진짜 집 앞에 정말 슈퍼만 다닌다 그러면 또 모르겠는데 그치. 이게 되게 변수가 많아요. 사람 욕심 생겨가지고 맨 처음에 맞아. 그냥 출퇴근용으로 타야지 생각하고 뭐 우리 집 앞에 그냥 회사가 5km 10km 안에 있어 했다가 되게 사람이 이게 응용력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뭐 이래저래 타보고 하고 싶은데 그때 와트수가 낮으면 결론은 배터리 더 구매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더 오히려 피곤해질 수도 있고 가야 되고 번거로워질 수 있으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알아보니까 샤오미는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은 미지아 프로라고 하는 게 무게도 적당하고 주행거리도 45km고 가격도 59만원에서 괜찮고 나노일 같은 경우에는 NQ01 플러스나 에어 모델이 그래도 입문하기에는 괜찮다. 형도 되게 괜찮고요. 그리고 아이휠 같은 경우에는 아이드라이브 컴팩트라고 하는 게 46만원이었고 유로휠 같은 경우에는 TS600이라고 하는 건데 수입 제품인가봐요. 근데 평도 되게 좋고 입문용도도 괜찮고 그 밖에 추천하는 거는 저 카페에서 이제 추천받은 건데 아이맥스라고 하는 제품이 있어요. 아이맥스. 응, 그게 S1이라고 하는 제품이 97만원인데 그 제품은 진짜 평이 다 좋고요. 그 다음에 나인봇이라고 하는 그것도 되게 유명해요. 맞아. 킥보드 사람 다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거기 맥스라고 하는 제품이 86만원인데 제가 유튜브나 카페나 다 뒤져봐도 호불호가 있겠지만은 되게 만족감이 높은 제품인데 가격은 86만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어쨌든 간 이거는 개인 경제적 사정이라든지 본인의 목적성에 따라서 되게 제품은 폭은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 정리하자면은 와트수, 배터리, 에이스 센터 이 세 가지 키워드는 정말 중요하다. 이제 방수. 네, 방수. 그래서 에이스 센터가 결론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맞아. 거고 다시 한번 언급해드리지만 안전 부분에 있어서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무조건 인지를 하시고 좀 구매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추가로 또 네, 약간 조언해주고 싶은 거. 꿀팁인데 네. 이거를 굉장히 오래 타시고 많이 타시는 분들이 배터리가 한 칸인데 갑자기 이게 딱 끊어지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전압이 키를 딱 하면은 여기 전압이 그게 있어요. 숫자가 써 있는데 그 숫자가 쭉 누르면 올라가고 또 안 누르면 내려가고 막 이런 게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갑자기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웬만하면은 한 칸이어도 그래도 뭐 올라갈 수 있죠. 언덕길에 무조건 쓴단 말이야. 그럼 무조건 꺼져. 그러니까 차라리 언덕길에 쓰지 말고 그거를 발로 굴러서 올라간 다음에 평지에서 쓰는 게 이제 집까지 평온하게 갈 수 있는 맞아. 무조건 그게 꺼져. 너무 웃긴 게 평지에 달렸을 때 예를 들어서 5칸에서 3칸 가는 게 20분 걸렸어요. 근데 언덕길은 10분밖에 안 걸려. 맞아. 이게 엄청나게
급격하게 배터리 소모량이 많아지거든요. 엄청 많아. 이게 아무래도 딱 봐도 힘들어하고 애가 이제 그 뒤에 굴러가는 소리 자체도 그치, 커지다 그치. 보니까 당연한 건데 그만큼 많이 네. 쓰지. 전압을 네. 쓰면서 에너지 소모량도 많으니까. 맞아. 그래서 만약에 50km 주행 거리라고 하더라도 우리 동네가 진짜 한남동처럼 진짜 언덕길이 엄청 많아. 그러면 이게 솔직히 저는 반토막 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결론은 뭐다? 배터리가 배터리가 용량이 많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치. 이게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생각했을 때는 그거야. 킥보드를 왜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디 용도에 대해서 본인들이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은 요즘에 배민 커넥트나 쿠팡이츠처럼 배달 때문에 사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들은 근거리만 살짝 이용하는. 그 사람들은 진짜 우리가 말했던 와투스 이런 거에 대해서 기본보다 조금 더 줄여서 쓸 수도 있는 거. 그러니까 그 어떤 사용 목적이 정확한 게 난 중요하다고 생각해. 맞아. 개인 스스로가 어떤 목적으로 탈 건지 너무 광범위하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냥 구매 전에 그래도 이 정도는 내가 일상 패턴도 이 정도밖에 안 쓰네. 이 정도 제품을 사야겠다라고 생각을 인지를 하시고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또 하나 있는 게, 이거 같이 타지 마세요, 절대. 같이 진짜 타면 중요하다. 진짜 중요한 거다 이게. 저 진짜 예전에 많이 같이 타봤는데 판이 하중이 120에서 130 정도가 최고인데 남자 몸무게랑 여자 몸무게 다 합하면 무조건 100kg 넘고 맞아. 그리고 타이어가 오래 못 버텨요. 타이어가 못 버티고 타이어가 못 맞아. 버틴다는 거는 그 판 자체가 아예 밑으로 내려가면서 이걸 새로 교체를 해야 될 수 있는 그런 경우 수가 많으니까 맞아. 절대 같이 타지 마요. 요즘에 뭐 일반 어떤 어플로 해가지고 탈 수 있는 거 같이 타는데 그 되게 위험한 보면은 바퀴가 이미 찌그러져 있어요. 맞아, 아예. 맞아. 그런 것들은 뭐 그 사람들 자기 아니니까 그렇게 탈 수 있겠지만은 설마 터지겠어 하고 이제 여자친구가 탔다가 4번 터졌거든요. 그치. 그 펑크 나면 진짜 개고생합니다. 이게 한번 터지기 시작하면은 되게 자주 터져요. 맞아. 어, 진짜 신기하다. 자주 터져. 왜냐면 안에 그 고무 튜브, 이게 튜브가 새로 갈아도 어. 이게 한번 해지고 이렇기 때문에 어. 계속 그렇게 되더라고. AS 센터. 센터가 진짜 중요하다. 바퀴 한번 터지고 그때 당시 나노일이 이제 부산밖에 없어가지고 맞아. 그걸 굳이 빼가지고 택배를 붙이고 바퀴도 은근히 무거워요. 되게 번거롭고 막 그래가지고 그때 진짜 나도 한 열 몇 번 보내서 나는 네. 본사에서 날 알더라. 왜냐면 그때는 무료였어. AS가 무료라서. 맞아, 나 무료였어. 내가 진짜 학동사 할 때, 와, 엄청 보냈거든. 맞아. 다 알더라고. 진짜 같이 타지 마세요. 절대. 이렇게 여러 가지 팁을 알려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제품을 사던 간에 오늘 제가 이 친구랑 같이 얘기했던 그 키워드를 중심으로 좀 제품을 제대로 알아보고 꼭 추천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본인이 검토를 해서 구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있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뭐야? 구독 한 번씩 알람 설정. 알람까지 띠링띠링 띵. 눌러주시고요. 전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품격 있는 리뷰 고니TV의 고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잉. 빠잉.